새벽 5시 30분. 박미경은 어김없이 알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녀의 피로에 찌든 얼굴을 비췄다. 52세. 그 숫자가 요즘 들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또 시작이구나. 미경은 작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는 이미 차가웠다. 남편 정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을 것이다. 26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새벽이 몇 번이었을까? 세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8,000번은 넘을 것이다. 미경은 양말을 신고 거실로 나왔다. 15평 아파트는 여전히 좁았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대학생인 큰딸 소영이가 늘어놓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막내 준호의 운동화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아이들아, 일어날 시간이야. 미경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늘 그녀의 몫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며 거실을 지날 때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12월 15일. 올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자 한기와 함께 초라한 내용물들이 그녀를 맞았다. 계란 6개, 김치, 콩나물, 그리고 어제 할인마트에서 반값에 산 두부 한 모. 이것으로 3명의 아침을 차려야 한다. 그래도 다행이야. 어제 두부를 샀으니까. 미경은 자신을 위로하듯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올라오는 순간 문득 가스비 고지서가 떠올랐다. 지난달보다 10,000원이 올랐다. 겨울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10,000원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미경은 부엌 창문으로 내다봤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하늘 아래 벌써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신문 배달을 하는 아주머니, 출근길을 서두르는 직장인들, 그리고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위해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엄마, 뭐 먹어? 큰딸 소영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다. 대학 3학년인 그녀는 이제 취업 준비로 늘 예민했다. 토익, 토스, 컴활. 온갖 자격증 시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늘 팽팽했다. 계란찜이랑 김치찌개. 빨리 씻고 와. 엄마, 나 오늘 스터디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토스트 하나만 주면 안 되나? 미경은 딸을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소영이의 얼굴에서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사라지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표정이 자리 잡았다. 그것이 성장인지 아니면 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이에게 너무 일찍 현실을 깨우쳐준 것인지 미경은 알 수 없었다. 그래, 토스트 해줄게. 그런데 점심은? 돈 줄까? 아니야, 괜찮아. 친구가 샌드위치 하나 사준다고 했어. 소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경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딸의 배려를 알고 있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아는 딸이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때 막내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고등학교 3학년인 그는 수능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학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시를 준비하느라 매일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준호야, 아침 먹어야지. 엄마, 나도 빨리 나가야 해. 오늘 논술 특강 있어. 그래도 뭐라도 좀 먹고. 괜찮아요. 학원에서 간식 주거든요. 결국 아침 식탁에는 미경 혼자 앉게 되었다.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혼자 먹으며 그녀는 문득 허탈함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일정에 쫓겨 살고 있었다. 아침을 마친 후 미경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 계획을 세웠다. 오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 일을 해야 했다.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 저녁을 차리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경은 자신의 일과를 떠올리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남편의 택시 수입만으로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녀도 이것저것 일을 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려 노력하고 있었다. 오전 9시. 미경은 집을 나섰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젊은 엄마들, 그리고 그녀처럼 어디론가 일하러 나서는 중년 여성들. 동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미경은 이 길을 걸으며 늘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유독 무거운 마음이었다. 어제 받은 아들의 학원비 고지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월 40만 원. 그 돈이 지금 그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 마트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60대 중반의 김 사장님은 미경을 딸처럼 아껴주었다. 미경 씨, 오늘도 고생하러 왔네. 어서 와. 네, 사장님. 오늘 뭐부터 할까요? 진열대부터 정리해주고 오늘 새로 들어온 상품들 가격표 붙여주면 돼. 미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상품의 가격표를 붙이고 고객들이 오면 계산을 도와주는 일. 단순한 일이지만 미경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다. 하루 5시간 일해서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 오전 업무를 하던 중 단골 고객인 같은 아파트 주민 이순희 씨가 들어왔다. 미경과 비슷한 나이의 이 씨는 평소 미경과 종종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어머, 미경 씨.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네, 언니. 잠깐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순희 씨는 장을 보며 미경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그리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른다는 하소연까지. 미경 씨, 요즘 정말 살기 어려워졌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정말 그래요. 아이들 교육비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게.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만 해도 한 학기에 500만 원인데 거기에 생활비까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어려움이 얼마나 비슷한지 서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때 이순희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미경 씨, 혹시 요즘 비트코인 이런 거 들어봤어? 비트코인요? 그게 뭔가요?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하는 투자 같은 거야. 우리 언니 딸이 그거 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더라고. 미경의 귀가 번쩍했다. 투자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다. 투자는 손실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벌었는데요? 글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백만 원은 벌었다고 하던데. 물론 위험하긴 하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더 뒤처지잖아. 이순희 씨는 계산을 마치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경 씨도 한번 알아봐.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미경은 그날 오후 내내 이순희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비트코인.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오후에 부녀회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 아이들 밥을 차리면서도 그 생각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다행히 오늘은 가족 모두가 집에 있었다. 남편 정수도 오후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었다. 오늘 수입이 어땠어요? 미경이 남편에게 물었다. 정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저 그래. 15만 원 정도 벌었어. 기름값 빼면 10만 원 남짓하고. 10만 원. 하루 12시간을 일해서 10만 원. 미경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가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빠, 나 학원비 올랐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얼마나?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요.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10만 원의 인상이지만 이 가정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알았다. 어떻게든 해결해보마. 정수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미경은 설거지를 하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이순희 씨가 말했던 비트코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그런 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밤 10시.
아이들이 각자 방에서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남편이 내일 운행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 후 미경은 거실에서 혼자 노트북을 켰다.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비트코인이라고 입력했다. 화면에 수많은 정보들이 나타났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복잡한 용어들과 그래프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읽어나갔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생소한 용어들이었지만 천천히 읽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을 끈 것은 수익률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다. 물론 반대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미경은 시계를 봤다.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었다. 결국 그녀는 오늘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밤늦게까지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수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있었고 각각 다른 특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투자 방법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거래소에 가입하고 돈을 입금한 후 원하는 코인을 구매하면 되는 것이었다. 물론 그 후에는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며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해야 했지만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미경은 노트북을 껐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그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했다. 미경은 조용히 침대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정말 해야 할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52년을 살아오면서 그녀는 늘 안전한 길만 선택해왔다. 모험을 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마트에 출근하는 일상.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 생각했다. 진열대를 정리하면서도 계산을 도와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결심을 했다. 사장님,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봐도 될까요? 그럼 천천히 다녀와. 미경은 마트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한번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들어가 봤다. 회원가입 절차를 천천히 살펴보며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할 돈이었다. 미경은 머릿속으로 계산해봤다.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은 20만 원 정도. 이것도 다음 주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었다.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몇십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미경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적금 통장. 거기에는 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다. 원래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소중히 보관하려고 했던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돈이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미경은 속으로 어머니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적금 통장의 돈을 일부 사용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해보기로. 카페에서 나와 마트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물론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투자에 실패하면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돈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미경은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저녁 준비를 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만든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맛있어 보였다.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큰딸 소영이가 말했다.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투자 계획을 말할 수 없었다. 실제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미경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인증을 마쳤다. 그리고 은행 앱을 통해 적금 통장을 확인했다. 210만 원. 어머니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미경은 이 중에서 100만 원 정도만 투자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손이 떨렸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모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낯선 영역이었다. 정말 괜찮을까? 미경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송금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했다. 100만 원. 이 집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다. 만약 이 돈을 잃게 되면 그때 미경의 머릿속에 오늘 낮에 들었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학원비가 10만 원 올랐다는 말. 그리고 남편의 피곤한 표정. 매일 12시간씩 일해도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기 어려운 현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미경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다. 100만 원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입금이 완료되자 미경은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고민했다.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다. 100만 원으로는 아주 적은 양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좀 더 저렴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코인들을 찾아봤다. 1시간 정도 고민한 끝에 미경은 3개의 서로 다른 코인에 각각 30만 원씩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0만 원은 거래소에 현금으로 보관해 두기로 했다.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인터넷에서 읽고 적용해 본 것이었다.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이더리움이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두 번째는 바이낸스 코인이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있어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카르다노를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술적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였다. 이제 시작이구나. 미경은 3개의 코인을 구매한 후 화면을 바라봤다. 자신의 포트폴리오 화면에는 방금 구매한 코인들의 정보가 표시되었다. 새벽 5시 박미경은 또다시 잠에서 깼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이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투자 앱을 켰다. 화면 속 그래프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게 정말일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6개월 동안 쌓아올린 포트폴리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수치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더리움이 전일 대비 12% 상승했고 솔라나는 무려 18%나 뛰어올랐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녀가 초기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알트코인들이었다. 미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아파트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다시 한번 앱을 확인했다. 총 자산 97억 4천만 원.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면. 해시태그 운명의 순간. 그날 오후 미경은 평소처럼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투자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투자 앱에서 보낸 알림이었다. 보유 자산이 목표 금액에 도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미경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다시 앱을 켰다. 화면 맨 위에 떠오른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총 평가액 100억 2,300만 원. 오 마이 갓.
그녀는 변기 뚜껑에 앉아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100억. 정말로 100억이었다. 지난 2년 동안의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 밤잠 못 이루던 날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화장실 밖으로 나온 미경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모임 참석자들이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다. 미경 씨,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완전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아, 네.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요.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내심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함부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해시태그 은행에서의 확인.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은행을 찾았다. 수익을 일부 현금화해서 실제로 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싶었다. VIP 라운지에서 담당 매니저와 마주 앉았다. 어머, 박미경님,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조금 전에 투자 수익을 정리해서 입금 요청을 했는데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매니저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이게 80억이요? 정말 80억 원이 맞나요? 네, 맞아요. 미경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100억 중 80억을 현금화해서 은행에 맡기고 나머지 20억은 계속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던 계획대로였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저희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전담 매니저가 따로 배정되고 특별한 투자 상품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은 이 돈이 제대로 입금됐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몇 분 후 매니저가 통장을 건네주었다. 그 순간 미경의 눈에 들어온 숫자는 정말 현실 같지 않았다. 잔액 81억 4,500만 원. 기존에 있던 1억 4,500만 원과 합쳐져서 81억 4,500만 원. 그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하나씩 세어보았다.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억의 자리가 80일까지 있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선물. 은행을 나선 미경은 곧장 강남 한복판으로 향했다.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에르메스 매장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미경은 평소 꿈꿔왔던 버킨백을 찾고 있었다. 진짜 가죽의 질감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이 버킨백은 어떠세요? 크로커다일 가죽으로 만들어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2,800만 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절할 뻔한 가격이었지만 지금의 미경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이거로 주세요. 네? 정말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직원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네, 그리고 혹시 매칭되는 지갑도 있나요? 2,800만 원짜리 가방과 600만 원짜리 지갑을 구매한 후 미경은 그대로 샤넬 매장으로 향했다. 거기서도 클래식 체인백과 진주 목걸이를 골랐다. 총 4천만 원이 넘는 쇼핑이었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백화점을 나서며 미경은 자신의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들을 바라봤다. 꿈만 같았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백화점 식품관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며 가계부를 계산하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수천만 원을 털털하게 쓰고 있었다. 해시태그 새로운 일상의 시작. 그 주말 미경은 자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먼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고급 스파를 예약했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VIP 멤버십을 바로 결제했다. 1년에 2천만 원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고객님,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나요? 가장 럭셔리한 풀코스로 해주세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5시간 동안 이어진 스파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아로마 테라피, 골드 페이셜, 전신 마사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관리받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10년은 젊어 보였다. 스파를 나온 후에는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헤어샵으로 향했다. 원장님께 직접 헤어를 맡겼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얼굴형과 피부톤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로 제안해 드릴게요. 3시간 후 거울 속 미경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펌의 은은한 갈색 염색, 그리고 완벽하게 연출된 메이크업까지. 와, 이게 저예요?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스타일이 고객님께 완벽하게 어울려요. 미경은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지난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신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위해 꾸민 모습이었다. 해시태그 문화생활의 발견. 며칠 후 미경은 평소 관심 있었던 클래식 음악을 본격적으로 즐기기로 했다.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VIP석을 예약했다. 1인당 50만 원짜리 좌석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결제했다. 공연 당일 새로 구입한 샤넬 정장을 입고 예술의전당에 도착한 미경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VIP 라운지에서 제공하는 샴페인을 마시며 공연 시작을 기다렸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울려 퍼지는 순간 미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음악이 주는 감동도 있었지만 자신이 정말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음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미경은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피아노 학원을 검색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음악 학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성인 피아노 레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수준을 원하시나요? 완전 초보예요. 하지만 최고의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레슨해 드릴 수 있습니다. 1시간에 30만 원입니다. 좋아요. 일주일에 3번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미경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월, 수, 금 오후에는 피아노 레슨, 화, 목에는 요가와 필라테스, 주말에는 미술관과 갤러리 투어.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해시태그 해외여행의 꿈. 한 달 후 미경은 더 큰 꿈을 품게 됐다. 해외여행이었다. 그것도 이코노미가 아닌 비즈니스 클래스로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고 싶었다.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유럽 패키지 상품 중 가장 럭셔리한 걸로 추천해 주세요. 10일 정도 일정으로요. 그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프리미엄 패키지는 어떠세요? 전 구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의 5스타 호텔 숙박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인 기준 3,500만 원입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출발 가능한가요? 여행사 직원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3,500만 원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고객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미경은 인천공항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샴페인을 홀짝이며 창밖의 비행기들을 바라보았다. 꿈만 같았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3,500만 원짜리 럭셔리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 르 리치의 스위트룸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야? 해시태그 투자와 소비의 균형.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미경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았다. 지난 2달 동안 쓴 돈이 대략 7억 원 정도였다. 명품 쇼핑, 스파 멤버십, 레슨비, 여행비 등등.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에도 분산 투자를 시작했다.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 그녀는 매일 아침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럭셔리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산은 계속 늘려가는 것이 목표였다. 어느 날 강남에 있는 투자 세미나에 참석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의였는데 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요즘 강남 일대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가 핫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임대료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세에 있어서 좋은 기회예요. 미경의 눈이 반짝였다. 새로운 투자 기회였다. 강의가 끝난 후 강사에게 따로 접근했다. 혹시 구체적인 매물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투자할 의향이 있어서요. 얼마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50억 정도요. 강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명함을 건넸다. 그날부터 미경의 새로운 투자 여정이 시작됐다. 해시태그 자신감의 절정. 석 달이 지난 후 미경의 자산은 130억을 넘어섰다. 코인 투자에서의 추가 수익과 부동산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는 이제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카페에서 투자 모임을 주도하는 위치가 됐다. 사람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다. 미경 씨, 요즘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계세요? 부동산은 언제쯤 사야 할까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미경은 여전히 신중했다. 투자는 각자의 몫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가 됐다는 것이.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미경은 생각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놀라웠다. 외모도 말투도 자신감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공허함도 느꼈다. 돈이 생기고 럭셔리한 생활을 하게 됐지만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더 큰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해시태그 새로운 도전의 예감. 그 무렵 미경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 아는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었다. 뉴욕의 맨해튼, 런던의 시티, 도쿄의 중심가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해외 부동산 투자라. 미경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불씨가 지펴졌다.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에서만 활동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가 온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녀는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 업체에 연락을 했다. 안녕하세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어느 지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뉴욕이나 런던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 규모는 100억 원 이상으로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네, 그 정도 규모시라면 저희 VIP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매물을 확인하는 투어도 제공해드려요. 그게 언제 가능한가요? 다음 달 중순에 뉴욕 투어가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맨해튼의 프리미엄 매물들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미경은 망설이지 않고 예약을 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경은 생각했다. 1년 전만 해도 가계부를 붙들고 절약하던 자신이 지금은 100억 원 단위로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자신감을 주었고 더 큰 성공을 향한 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미경은 스마트폰을 들고 투자 앱을 켰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00억에서 1000억으로 1000억에서 조 단위로. 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밝혀주는 것 같았다. 박미경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미경은 몰디브 콜레드 랑갈리 아일랜드의 언더워터 스위트에서 눈을 떴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유영하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수족관 같았다. 침대 옆 태블릿 화면에는 어젯밤 확인했던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1000억. 정말 1000억이구나. 24개월 전 100억으로 시작했던 암호화폐 투자가 드디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솔라나가 $500를 넘어서면서 최대 보유 종목이었던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하늘을 찔렀고 에이다와 도지코인마저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그녀를 진정한 억만장자 반열에 올려놓았다. 미경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셔다. 바닷속에서 맞이하는 아침 햇살이 온몸을 감쌌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 세포로 느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네, 미경이에요. 포트폴리오 정리 지시 좀 드릴게요. 한국의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수익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이었지만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필요했다.
솔라나 10억어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더리움 추가 매수 준비해 두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스위트룸의 전용 데크로 나갔다. 몰디브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서의 하루 숙박비만 2만 달러였지만 이제 그런 돈은 그녀에게 의미가 없었다. 일주일 후 미경은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신축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서 있었다. 400평 규모의 이 공간은 그녀가 한 달 전에 현금 일괄 구매한 것이었다. 구매 가격만 300억 원이었지만 망설임은 1초도 없었다. 부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도착했습니다. 전담 큐레이터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어내는 동안 미경은 붉은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로만의 콩티 1993년산이었다. 한 병에 500만 원이었지만 이제 그런 계산은 하지 않았다.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진 호크니의 풀장 연작이 벽면에 걸리자 거실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총 구매가 25억 원이었던 이 작품은 이제 그녀 집의 중심이 되었다. 완벽해요. 미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 했다. 이 도시 어디서든 올려다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녀는 진정한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 미경 언니 정말 대단해. 이런 삶이 가능하다니. 오랜 친구 은주가 감탄하며 시가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캘리백을 만져보고 있었다. 미경의 드레스룸에는 이런 가방들이 20개도 넘게 걸려 있었다. 응, 나도 믿기지 않아. 불과 2년 전만 해도 명품 하나 사는 것도 고민했었는데. 미경은 새로운 샤넬 꽃띠르 드레스를 입어보며 거울을 바라봤다. 5천만 원짜리 이 드레스는 내일 저녁 갤러리 오프닝을 위해 주문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니 돈이 많아지니까 진짜 행복해? 은주의 질문에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행복? 그녀는 지금까지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았다. 은주야, 나는 이제야 진짜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뭔가를 원하면 바로 가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 갈 수 있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 이게 자유 아닐까? 한 달 후 미경은 파리 조르주 생크 호텔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제 소더비 경매에서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 소품을 40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제 내 컬렉션도 제법 모양새가 나는군. 그녀의 아트 컬렉션은 이미 1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호크니, 모네, 피카소, 앤디 워홀까지.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이 그녀의 손에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처음 작품을 살 때의 그 떨리는 기쁨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뭔가 더 깊은 만족이 필요했다. 부인, 오늘 오후에 루브르 박물관 사설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물관을 전세내어 혼자만의 관람을 즐기는 것. 이런 특권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루브르에서 모나리자 앞에 혼자 서 있을 때 미경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다빈치의 그 신비로운 미소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거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런 깨달음조차도 자신이 가진 부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도 알았다. 서울로 돌아온 미경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한강변에 사설 뮤지엄을 만드는 것이었다. 자신이 수집한 작품들을 일반 대중들과 나누고 싶었다. 설계는 안도 다다오에게 맡기겠습니다. 건축비는 5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건축사무소 대표의 말에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기절할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꿈을 위한 투자일 뿐이었다. 좋습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몇 개월 후 미경은 자신만의 요트에서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었다. 70m 길이의 이 요트는 그녀가 구입한 것 중 가장 비싼 물건 중 하나였다. 구매가만 200억 원이었다. 부인,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슐랭 삼성 셰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석양을 보며 혼자 생각하고 싶어요. 요트의 선미 데크에서 미경은 붉게 물드는 지중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이 순간 그녀는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돈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엄마 정말 좋아. 이런 파티는 처음이야. 딸 소연이 신나서 펜트하우스 테라스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미경이 준비한 작은 가족 파티였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한 소규모 모임이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세계 최고의 케이터링 업체가 준비한 요리들, 소믈리에가 엄선한 와인들,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완벽한 뷰.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였다. 미경아,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꿈을 이뤘잖아. 남편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 모두가 이뤄낸 거야, 여보.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돈이 많아졌지만 가족의 소중함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1년이 더 흘렀다. 미경의 자산은 이제 2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폭등하면서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생겼다. 한강변 뮤지엄은 마침내 완공되었다. 미경 현대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이곳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술을 감상하고 있었다. 관장님, 오늘도 관람객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큐레이터의 보고를 들으며 미경은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컬렉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어느 봄날 저녁 미경은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한강 공원이 내려다 보였고 석양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오늘도 수많은 투자 기회와 사업 제안들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목매지 않았다. 충분했다. 아니, 충분함을 넘어서 넘쳤다.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면의 평화였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옆에 와서 앉으며 물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나도 그래. 가끔 꿈 같아. 두 사람은 조용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 한강을 따라 흐르는 불빛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자리. 소연이는 친구들이랑 홈시어터에서 영화 보고 있어. 아이도 참 행복해 보여.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있을까? 다음 날 미경은 자신의 뮤지엄에서 새로운 전시회 개막식을 주관하고 있었다. 현대 아시아 여성 작가전이라는 타이틀로 그녀가 직접 기획한 전시였다. 관장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이번 전시는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유명 미술 비평가가 감탄하며 말했다. 미경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돈으로 작품을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직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우리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전시장을 돌아보며 미경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젊은 작가들의 눈빛 가득한 작품들, 관람객들의 진지한 감상 모습, 그리고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이 순간들. 그해 여름 미경은 프랑스 프로방스의 라벤더 농장을 구입했다. 90억 원을 주고 산 이 농장에서 그녀는 매년 2달씩 지내기로 했다. 보라색 라벤더가 끝없이 펼쳐진 이 풍경. 정말 환상적이야. 농장 중앙에 지어진 빌라의 테라스에서 미경은 라벤더 밭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보라색 물결,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
이곳에서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릴 적 꿈이었던 화가의 꿈을 이제야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돈의 걱정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오직 자신의 감정과 영감에 따라 붓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가을이 되자 미경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경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다. 매년 100억 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미경이 발표하자 기자들이 놀라워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에는 5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그들의 간절한 편지를 읽으며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 그것이야말로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어느 겨울날 미경은 스위스 알프스의 전용 샬레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눈 덮인 산맥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내일 스키 탈 거지? 소연이 신나게 물어봤다. 아이는 이제 프랑스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물론이지. 전용 강사님도 오시고. 와, 정말 좋아. 딸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미경은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어릴 때 꿈꿨던 모든 것들을 딸에게는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미경은 혼자 샤르도네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알프스의 밤하늘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맑고 아름다웠다. 정말 행복하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행복했다. 자유, 가족, 예술, 나눔, 그리고 내면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금의 삶이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샬레 테라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오늘로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다. 100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2천억을 넘어선 자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다. 자유를 얻었다. 진정한 자유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돈의 걱정 없이 온전히 그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예술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을 이제야 마음껏 할 수 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나로서 충분하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미경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프스의 청정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한 만족감에 휩싸였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녀가 평생 원해온 바로 그것이었다. 여보, 일어났어? 민수가 나타나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다. 응, 너무 아름다운 아침이라서. 정말 그래. 우리 참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말없이 알프스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눈 덮인 산봉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박미경 52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뤘다. 돈도 자유도 사랑도 예술도 그리고 진정한 행복까지. 이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벽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눈부신 알프스의 햇살 속에서 박미경은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완벽한 행복. 그것이 바로 지금이었다.